여러분은 정말로 자신이 고양이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제가 사실 당신 집에 진짜 보스는 따로 있다고 말한다면요.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고양이를 키운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은 고양이가 자기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당신의 고양이가 당신을 자신의 사적이고 사랑스럽지만 결국은 소유물로 여긴다는 20가지의 잘 알려지지 않은, 때로는 아주 재미있는 징후들을 공개합니다. 장담하건대 영상을 보고 나면 당신은 털복숭이 폭군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집에 누가 진짜 보스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징후들을 나열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갑시다. 고양이 세계에서 소유물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고양이에게 당신은 물건이 아닙니다. 당신은 고양이 영역의 핵심 요소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따뜻하며 안전한 자원이죠. 고양이는 영역 동물입니다. 자기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자신의 냄새를 풍겨야 하고 자신의 규칙과 일상에 복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양이가 당신에게 권리를 주장할 때 그것은 인간이 이해하는 방식의 지배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최고의 신뢰와 애착의 표현입니다. 고양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너는 안전해. 내가 널 보살펴 줄게. 자, 이제 용어 정리가 끝났으니 당신이 노예가 되었다는 첫 번째이자 가장 사랑스러운 징후로 넘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부비부비, 즉 머리를 비비는 행동입니다. 고양이가 당신에게 다가와 얼굴이나 뺨, 심지어 이마까지 들이대고 끈질기게 비벼댈 때 이건 단순히 애교를 부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양이의 머리 부분에는 페로몬을 분비하는 특별한 냄새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행동으로 고양이는 말 그대로 자신만의 서명, 즉 고유한 냄새를 당신에게 남기는 겁니다. 고양이 세계에서는 이 행위가 이 사람은 내 거야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는 자신의 냄새와 당신의 냄새를 섞어 특유의 가족 냄새를 만듭니다. 이 냄새는 고양이를 안정시키고 주변의 다른 모든 고양이들에게 이 사람은 이미 임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밖에 나가서 다른 고양이를 만지고 돌아왔는데 집 고양이가 당신을 꼼꼼하게 냄새 맡은 뒤 다시 부비부비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질투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낯선 냄새를 지우고 자신의 마킹을 다시 더씹혀 합법적인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되찾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행동은 고양이가 자신의 세상을 정리하고 당신이 자신의 무리, 즉 가족의 일원임을 분명히 표시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입니다. 저희 목록의 다음은 유명한 꾹꾹이입니다. 고양이가 발로 주인을 꾹꾹 누르는 행동 말이죠. 많은 분들이 단순히 귀여운 습관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에는 아주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이 반사작용은 아기 고양이 시절 젖을 더 많이 나오게 하려고 어미 배를 마사지하던 본능에서 비롯됩니다. 성묘가 되어 여러분의 무릎 위에서 꾹꾹이를 할 때는 이 고양이는 절대적인 편안함과 안전함, 그리고 완벽한 행복감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마치 엄마처럼 느끼며 그만큼 안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인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소유권에 대한 측면도 숨어 있습니다. 고양이는 꾹꾹이를 하면서 발바닥에 있는 땀샘을 활성화시켜 자신의 냄새를 여러분에게 또 한 번 묻힙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메시지입니다. 첫째, 나는 당신을 완전히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둘째, 당신은 나의 편안함의 근원이며 모두가 알도록 내가 당신을 표시해 놓을 거예요. 그러니 만약 날카로운 발톱이
여러분의 다리를 찌르더라도 참으셔야 합니다. 방금 당신은 고양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과 안락함의 근원으로 공식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고양이의 선물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의 고양이가 쥐나 새, 심지어 커다란 벌레를 가져다 준 적이 있다면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선물을 품위 있게 받아들이세요. 사실 이는 최고의 영광을 나타내는 징표이니까요. 고양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흥미로운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널리 알려진 가설은 고양이가 당신을 형편없는 사냥꾼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집에 사냥감을 가져오지 못하는 집사를 보며 고양이는 배려심 깊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몫을 나누어 집사가 굶주리지 않도록 돕는다는 거죠. 두 번째 가설은 고양이가 사냥감을 가장 안전한 장소, 즉 자신의 보금자리, 자신의 가족에게 가져오는 행동으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 바로 당신에게 말이죠. 두 가지 경우 모두 핵심은 같습니다. 고양이는 당신을 돌봐야 할 자신의 무리, 자신의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냥 실력을 과시하려는 행동이 아닙니다. 고양이는 당신을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 인정하며 그 관계에 귀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애정이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당신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고양이가 집사 위에 올라와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게 대수야 싶을 수도 있죠. 하지만 고양이에게 잠잘 곳을 고르는 일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잠자는 동안 고양이는 가장 취약한 상태가 되거든요. 만약 고양이가 집사의 가슴, 배, 혹은 다리를 침대 삼아 잠든다면 이는 집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집사는 곧 고양이의 안전을 보장하는 보증수표인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신 위에 몸을 눕힐 때 고양이는 단순히 천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이곳은 내 구역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집사는 따뜻하고 편안하며 무엇보다 안전한 자신들의 영역이 되는 거죠. 잠자는 동안 당신은 고양이에게 말 그대로 점령당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집사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심장 박동은 고양이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집사의 냄새와 온기에 둘러싸이는 것은 고양이의 안정감을 극대화하죠. 그러니 어느 날 아침 포근한 털 뭉치의 무게를 느끼며 잠에서 깨셨다면 명심하세요. 당신은 단순히 베개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고양이 개인에게만 허락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은신처이자 가장 귀한 천연 온열 팩입니다. 다섯 번째, 고양이는 당신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부엌에 가면 따라오고 소파에 앉으면 어느새 옆에 와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욕실에 갈 때도 마찬가지죠.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문틈 사이로 당신을 주시하거나 아예 안으로 들어오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나 침묵 도모가 아닙니다. 바로 점검입니다. 고양이는 자신의 영역과 그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즉 당신을 관리하는 중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재산, 주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고양이에게 닫힌 문은 개인적인 모욕이나 다름없습니다. 감히 자기 영역의 일부가 점검 불가 구역이 되었다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문 뒤에서 당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지, 그리고 고양이가 정해놓은 질서를 어지럽힐 만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 고양이의 끊임없는 밀착 감시는 집착이 아니라 자신의 영역과 핵심 자산을 지키는 보안 담당 매니저의 업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고양이의 눈빛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고양이가 우리를 보다가 아주 천천히 눈을 깜빡이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고양이 소통의 세계에서는
이 행동을 고양이 키스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에게 직접적이고 빤히 쳐다보는 것은 공격성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고양이가 여러분 앞에서 눈을 천천히 감는다는 것은 완전히 긴장을 풀고 여러분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으며 전적으로 믿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행동은 평온함과 깊은 애정을 표현하는 몸짓입니다. 여러분이 이에 화답하여 똑같이 눈을 깜빡여 줄 때 여러분은 고양이의 언어로 대화하는 것이며 그 감정이 상호적임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소유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여러분을 가장 가까운 신뢰의 영역으로 초대한다는 뜻입니다. 고양이는 여러분을 경계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직한 동반자, 즉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양이 세계에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자신의 일부, 자신이 보호하고 아껴야 할 안전지대의 한 부분으로 여긴다는 의미니까요. 7번째 표현은 꼬리 감기입니다. 고양이가 당신 옆을 지나가면서 자신의 꼬리로 다리나 팔을 감쌀 때가 있죠. 이는 고양이식 포옹 혹은 손잡기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친밀하고 애정 어린 제스처인데요. 꼬리는 고양이의 중요한 소통 도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꼬리를 사용하는 것은 집사에게 깊은 애정과 강한 유대감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다른 많은 애정 표현과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냄새를 교환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고양이는 자신의 냄새를 당신에게 묻히고 당신의 냄새를 다시 맡음으로써 공동의 가족, 유대감을 강화하는 거죠. 이 짧은 접촉은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도 빠르게 체크인하고 서로의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지나가면서 안녕, 나 여기 있어. 넌 내 거야.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당신과 고양이가 하나의 사회적 그룹, 즉 모두가 서로에게 소속된 하나의 공동체임을 상기시켜주는 미묘하지만 아주 중요한 신호인 것입니다. 8번째 신호는 바로 배를 보이는 행동입니다. 고양이가 등을 대고 누워 보호받지 않는 배를 보인다면 이는 최상의 신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배는 모든 주요 장기가 모여있는 고양이에게 가장 취약한 신체 부위이기 때문이죠. 배를 드러낸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너무 믿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곳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무언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것은 쓰다듬어 달라는 초대가 아니라 그저 편안히 바라봐 달라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때 바로 배를 만지려다가 발톱과 이빨 세례를 받는 집사님들이 정말 많은데요. 고양이에게 이 행동은 신뢰와 안락함을 표현하는 수동적인 형태의 시위입니다. 집사님 앞에서 자신이 완벽하게 긴장을 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는 곧 당신이 자신에게 완벽하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누가 이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까요? 바로 고양이 자신만큼이나 중요한 그녀의 세계에서 완전한 권리와 신뢰를 가진 존재만이 가능합니다. 당신이 바로 고양이의 평화를 지켜주는 절대적인 보증인인 셈이죠. 9번째 행동은 바로 고양이가 여러분을 핥아주는 것입니다. 만약 고양이가 까끌까끌한 혀로 여러분의 머리카락이나 피부를 핥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새끼 고양이나 혹은 동족처럼 돌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알로 그루밍, 즉 사회적 그루밍이라고 부릅니다. 야생에서 고양이들은 사회적 유대감을 다지고 무리 전체의 공통된 냄새를 만들기 위해 서로를 핥아줍니다. 여러분의 고양이가 여러분을 핥을 때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고양이 자신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냄새, 즉 침으로 여러분을 덮어버리는 거죠. 이는 매우 강력한 표식, 즉 영역 표시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고양이는 너는 내 가족이니까 나처럼 냄새가 나야 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애정 표현이자 동시에 소유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 고양이가 여러분을 핥은 후에 다시 자기 자신을 핥기 시작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자신에게 묻은 여러분의 이상한 인간 냄새를 씻어내야 하거든요. 이게 바로 자연에서 일어나는 냄새의 순환이랍니다. 10번째, 그리고 아마도 고양이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 방식은 바로 집사의 다리에 몸을 비비는 행동입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열면 고양이는 기다렸다는 듯 달려와 머리부터 꼬리까지 온몸으로 당신의 다리에 집요하게 몸을 비빕니다. 이는 단순한 환영의 의식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제표시, 자의表시 의식입니다. 당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당신의 몸에는 수많은 낯선 외부 냄새들이 잔뜩 묻어왔습니다. 고양이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당신은 집 냄새가 나야 하고 바로 자기 냄새가 나야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즉시 임무에 착수합니다. 외부의 낯선 냄새들을 지우고 자신의 냄새를 아낌없이 묻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양이는 당신을 가족의 품으로 다시 되돌려 놓으며 원래의 상태, 스타투스 쿠어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이것은 고양이가 드디어 집에 왔구나. 이제야 다시 제대로 된 냄새가 나는군. 내 구역에 온 것을 환영해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이 행동은 단순히 만남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아주 엄격한 경계 통제, 보더 컨트롤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번째는 고양이가 주인을 지킨다는 행동입니다. 혹시 몸이 아프거나 단순히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고양이가 주인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녀석은 옆에 누워 골골송을 부르거나 그저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비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자신의 무리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원에 대한 깊은 애정과 보호 본능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고양이는 주인의 행동, 냄새, 심지어 천의 미묘한 변화에도 매우 민감합니다. 주인이 약해졌을 때 고양이의 본능은 곁을 지키며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손님이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는 주인 옆에 앉거나 혹은 주인과 손님 사이에 자리를 잡아 상황을 통제하려는 듯이 행동합니다. 녀석은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낯선 이를 주시하면서 가장 소중한 자원, 즉 당신을 보호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신이 고양이에게 단순히 먹이를 주는 존재가 아니라 아끼고 지켜야 할 대상임을 명확히 증명해 줍니다. 12번째 특징은 바로 요구하는 야옹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묘들은 서로 소통할 때는 야옹 소리를 거의 내지 않습니다. 이 소리는 오직 인간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양이들은 이것이 우리를 조종하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라는 것을 재빨리 깨달았죠. 고양이가 다가와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집요하게 야옹거릴 때 그건 부탁이 아닙니다. 요구입니다. 그녀는 지금 밥을 줄 시간, 화장실을 치울 시간, 같이 놀아줄 시간, 혹은 문을 열어줘야 할 시간임을 당신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당신을 자신의 필요를 즉시 충족시켜야 하는 서비스 직원처럼 대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원을 통제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자원을 제공하게 만들려고 자신의 보컬 능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등한 관계에서의 대화가 아닙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13번째로 우리를 짜증나게 만드는 행동은 바로 길 막기입니다. 방에서 나가려고 하면 고양이가 문턱에 딱 버티고 누워버립니다. 비켜달라고 아무리 노력해도 꼼짝도 하지 않죠. 혹은 컴퓨터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느닷없이 모니터 바로 앞에 떡하니 자리를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완벽한 통제 행위죠. 고양이는 당신이 언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당신의 길목에 누우면서 고양이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허락할 때까지 넌 아무 데도 못 가. 혹은 지금 네 관심은 오로지 나한테만 집중되어야 해. 이것은 당신의 초점을 자신에게 돌리게 만들고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규칙을 정하는 것이 누구인지를 상기시키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장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당신의 길을 막아서는 것이죠. 당신의 일정과 계획은 그 고양이 폐하와 반드시 협의되어야 합니다. 다음 행동은 바로 여러분의 자리를 가로채는 겁니다. 따뜻한 의자에서 딱 1분만 일어났는데 돌아와 보니 고양이가 거기 포근하게 웅크리고 있죠. 익숙한 풍경이죠. 단순히 따뜻하기만 해서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바로 여러분의 냄새가 배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고양이는 여러분의 채취에 푹 빠져들게 되고 이는 곧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소유욕을 드러내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고양이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내 집사 냄새가 나네. 그럼 아주 좋은 자리야. 이제 내 거야. 고양이는 자신의 냄새를 여러분의 냄새와 섞어버리며 공동 영역임을 다시 한번 확고히 다집니다. 이는 집안에서 가장 좋고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당신스러운 자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미묘한 방식으로 우위를 점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아끼는 그 의자는 1등석 프리미엄 부동산인데 고양이가 방금 그걸 차지해버린 겁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모든 이들이 공감하는 15번째 항목은 바로 고양이가 일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노트북 키보드 위에 드러눕고 중요한 서류 위에 자리 잡고 앉거나 모니터에 몸을 비비대죠. 마치 일부러 약 올리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고양이의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고양이 눈에는 이 빛나는 사각형, 즉 노트북이나 바스락거리는 종이 문서가 전부 당신의 관심을 빼앗는 경쟁자일 뿐입니다. 당신이 이 경쟁자들에게 쓰는 시간은 마땅히 자기 것이어야 할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고양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즉 물리적으로 그 대상을 막아버림으로써 경쟁자를 제거하려고 시도합니다. 키보드 위에 눕는 행동은 당신의 관심을 끄는 것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거 그만 보고 나를 봐. 내가 훨씬 더 중요해. 고양이는 당신의 관심이나 쓰다듬는 손길 같은 자원들을 생명 없는 물건에서 자신에게로, 당신 시간의 진정한 주인인 자신에게로 다시 돌려놓는 겁니다. 16번째 신호는 가벼운 깨물기 또는 흔히 말하는 사랑의 깨물림입니다. 고양이를 쓰다듬어 줄 때 갑자기 손을 살짝 깨무는 경우가 있죠. 이런 행동은 집사를 당황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실 이건 공격성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고양이가 과도하게 흥분해서 보이는 행동입니다. 쓰다듬어 주는 게 너무 좋아서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새끼 고양이들이 서로 장난치고 깨물면서 노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주도권을 잡으려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는 살짝 깨물면서 오늘은 쓰다듬는 거 이걸로 충분해 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말고 이렇게 만져줘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행동은 집사와의 상호작용에서 경계를 설정하고 과정을 통제하려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고양이가 허락할 때만 만질 수 있고 그 조건은 오직 고양이에게 달려있다는 뜻이죠. 결국 이 집에서 게임의 규칙을 누가 정하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는 신호인 겁니다. 17번째는 바로 질투입니다. 맞습니다. 고양이도 질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고양이를 쓰다듬거나 전화 통화를 하거나 혹은 노트북에 너무 많은 관심을 쏟을 경우
고양이는 갑자기 시위하듯 행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주인의 관심을 끄는 대상 사이에 끼어들거나 큰 소리로 울부짖고 심지어는 으르렁거리며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인의 자원, 즉 관심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고양이의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의 모든 시간과 애정은 오직 자기 자신만의 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동물이든 심지어 움직이지 않는 사물이든 경쟁자의 등장은 고양이의 지위와 행복에 대한 명백한 위협입니다. 고양이는 이 위협을 즉시 제거하고 주인의 관심을 마땅히 있어야 할 곳, 즉 자신에게로 되돌리기 위해 행동에 나서는 거죠. 이것은 당신의 시간과 감정에 대한 순수한 소유욕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번째 신호. 고양이가 당신의 일 처리를 검사합니다. 당신이 요리를 하면 녀석은 조리대 위에 앉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침대를 정리하면 그 위로 훌쩍 뛰어올라 이불을 사냥하며 도움을 줍니다. 장바구니를 풀면 녀석은 모든 봉투 안에 들어가 물건을 샅샅이 확인하고 냄새를 맡아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들의 행동은 품질 관리이자 영역 점검입니다. 이 영역 내의 모든 변화는 녀석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새로운 물건, 즉 쇼핑 품목들은 안전성을 꼼꼼히 검사받고 냄새를 묻혀 표시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 예를 들어 요리나 청소는 녀석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정해진 규칙을 어기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한 철저한 감시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녀석은 이 집의 총책임자이며 중요한 일은 단 하나도 녀석의 비준 없이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19번째, 거의 마지막 행동인데요. 고양이가 집사님을 밥그릇 쪽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언뜻 보면 그저 밥 달라고 조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해 보세요. 고양이는 단순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적극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다가와서 야웅거리며 눈을 맞춘 다음 집사님이 잘 따라오는지 확인하려고 뒤를 돌아보면서 부엌 쪽으로 걸어갑니다.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지시입니다. 혹시 알아주겠지 하고 바라는 게 아니라 정확히 목표 지점까지 당신을 안내하는 거죠. 고양이는 당신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 즉 사료캔을 따줄 수 있는 자신의 손처럼 여깁니다. 고양이가 작전의 두뇌라면 당신은 그 실행자인 셈이죠. 이것은 인과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을 밥그릇으로 데려가면 밥그릇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자신의 핵심 자원을 관리하는 매우 영리하고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마지막 20번째 특징은 바로 엄격한 루틴에 대한 집착입니다. 고양이는 습관의 동물입니다. 이들에게는 철저한 일과표가 생명과도 같죠. 그리고 이들은 집사가 그 일과표를 반드시 지키도록 감시합니다. 주말이라도 아침 식사는 정확히 6시, 놀이 시간은 저녁 7시 정각, 취침은 10시 이후입니다. 만약 집사가 이 스케줄을 어기면 고양이는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잠을 깨워 밥을 요구하고 저녁에는 놀아달라고 조르며 늦게까지 앉아있으면 마치 꾸짖듯이 쳐다봅니다. 이 루틴은 고양이에게 안정감과 삶의 통제력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집사, 바로 당신은 이 루틴의 핵심 요소입니다. 당신을 자신의 일정에 복종시킴으로써 고양이는 자신의 세상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당신은 단순히 고양이의 규칙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가 그 규칙의 일부인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고양이의 완벽한 세상에 필수적이면서도 어디까지나 종속적인 요소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존재들이죠. 우리 사랑스러운 털짐승, 집사들을 조종하는 독재자들이요. 보시다시피 우리가 그저 사랑의 표현이나
단순한 변덕으로 여기는 행동들조차 사실은 치밀하고 계산적인 영토를 차지하려는 행동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냄새로 우리를 마킹하고 우리의 동선까지 관리하며 정해진 루틴을 철저히 교육시키죠. 심지어 사냥한 먹잇감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고양이의 소유물이 된다는 건 노예 생활이 아니라 실은 엄청난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가장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하고 합격한 존재이며 그들의 우주의 중심이 될 자격을 인정받았다는 뜻이죠. 고양이가 기꺼이 자신의 영역과 따뜻함, 그리고 자신의 삶을 나눌 상대로 여러분을 선택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고양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인 거죠. 그러니 다음에 여러분의 냥이가 업무 시간 한창일 때 또다시 키보드 위에 드러누울 때 화내지 마세요. 그 녀석은 절대 여러분의 업무를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가장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는 중일 뿐이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특징들에서 여러분의 반려동물을 발견했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서 흥미로운 동물 관련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20가지 특징 중 여러분의 냥이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두드러지나요? 아니면 혹시 우리 고양이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누가 이 집의 주인인지 보여주는 경우가 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